금리 결정 슈퍼위크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뽑았는데 이번 주에 미국뿐만 아니라 무려 30개국 정도에서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지 중심으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나라를 주목을 해야 할지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일단은 FOMC를 앞두고 또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이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네.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CPI가 아마 컨센서스로는 전년 대비 3.1% 이제 상승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 코어도 4.0에서 운이 좋으면 이제 3%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솔린 가격, 유가, 천연가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하고 네. 모든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FOMC도 CPI 다음에 있어요. 네. CPI가 먼저 있는 그렇죠. 거죠. CPI 보고하는 건데 CPI 오늘 밤이고요. 오늘 밤 보면은 CPI가 이렇게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상황이 되면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만약에 아직은 우리한테 조금 더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물가는 내년까지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라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FOMC의 중요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미 내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덜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러고 있죠. 10년 금리가 그렇죠. 이미 75bp 네. 내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준금리 언제 내려줄까를 기대하면서 계속 물가를 확인하는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앙은행의 지금 통화 정책이 우리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통화 정책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내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상황인데 이 괴리를 좀 좁히기 위한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제 경제가 세게 하강을 하거나 아니면 크레딧 아니면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당연히 뭔가 더위시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경제도 고용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시장하고 계속 이제 밀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물가가 빠지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경제는 어차피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내년 초까지 어차피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다들 이게 말씀은 하시지만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계속 아직도 승패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별이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물가가 더 하락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그렇게 도비시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물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건은 물가다. 점도표가 이번에는 발표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점도표 내에서도. 점도표가 사실 제가 체크를 잘 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점도표는 이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도표는 어차피 이제 내년 이제 그 이후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도표가 사실 그렇게 맞아온 적이 잘 없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얼마나 그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물가 방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BOJ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야 하는지 설명만 잠깐 듣고 갈까요? 예, BOJ는 우리가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네. BOJ가 혹시나 YCC를 되돌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의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BOJ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계속 이제 통화 정책 YCC를 유지를 하겠다 이런 네. 정책을 조금 더 물론 언젠가는 올려야 될 겁니다. 언젠가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속도가 되게 느리고요. 천천히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BOJ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가 되면 엔화가 더 약세를 가니까 버틸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 달러 인덱스가 변곡점이 나왔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BOJ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언젠가는 YCC가 조정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보다 한참 늦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가지고 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가 또 코스피 200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된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주에 투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뭐 증시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든 뭐든 코스피 전체 종목장 다 나쁘지 않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해서 15일 동안에 이제 50위, 코스피 50위를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연기금이라든지 그런 수급이 아직 찍히고 있지는 않아요. 의미 있게 찍히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패시브 자금 쪽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코스피 200에 간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패시브 수급이 그렇게까지 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그러면 또 언젠가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입과는 별개로 네. 2차 전지 업황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사실 이건 또 다른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업황을 전체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우리가 맞아요. 잘 알고는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워낙 또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는 이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저희가 11월,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세게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성장주 쪽에서 더 큰 이벤트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인터넷, 게임 아니면 이제 바이오테크,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 말씀드렸고 네. 나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뭔가 계속 종목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가 딱히 없긴 해요. 딱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 카카오나 아니면 게임주를 위시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이런 쪽 위시한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계속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보면은 막 반도체 오르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돌려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 장세가 상반기였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계속 돌아가는 가면서 이제 네. 지금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그런 장세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계속 주도주를 딱 찍어가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조금 더 주시를 해가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잡힌다, 네. 금리가 하락한다 이런 쪽이니까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 수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2023년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2024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가 2023년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연말에 이제 뭐 당연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배당 포인트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보시고 배당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연말은 언제나 내년 종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년을 종목을 찾으려면 내년에 어떤 국면이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11월, 12월에 장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매크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하락이 좀 더 확실해지고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수는 여기서 잡아두고 계속 종목 장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종목 계속 돌려치기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물가 하락과 금리 하락의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이제 수혜 업종들 계속 찾아보시고 오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못 오른 것들 찾으면 계속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주도주를 계속 끌어올리는 장세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덜 오른 종목들, 수혜 못 받은 종목들을 찾다 보시면은 내년에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